한정판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쏟아진 리포트 중에서 한 번 더 봐야 할 부분들 날카롭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테일사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그 고용 보고서를 주목해보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주셨는데 네네. 이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 그러게요. 파이터인데 네. 9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좋게 나와도 오히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단계를 네.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과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다시피 우리 침체 아니다라고 했던 마지막 보루가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52만 8천 명이 증가가 되면서 예상치를 무려 2배 이상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너무 좋게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연준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없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 파이터인데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조금 들어갔었고 빅스텝 정도 0.5%를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0.75나 한 1% 정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8월 10일 이후에 나오게 되는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또 한 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업률도 3.5%가 나왔는데 전망치보다 0.1%가 낮게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8년이죠. 18년에서 19년 1월 수준 정도로 나오면서 53년 만에 일단은 최저치가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간당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서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 왜냐하면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비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덜었는데 연내 최대 지금 4%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원래 목표하던 거는 3.75였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0.5씩 3번을 인상을 해야 되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4%까지도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은도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 일단은 빅스텝을 우리 또 밟아서 다시 한번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은이 지금 발권력을 동원을 하면서 2분기에 42조 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 중심이었는데 2년 새 수치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9월이 되면은 코로나19 피해 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모두 다 종료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기한 연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상환해야 될 텐데 결국 이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전부 다 갖춰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은은 빅스텝,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증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꼼꼼하게 이 시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를 열어볼 첫 번째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CJ E&M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루한 기다림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CJ E&M도 그렇고 뭐 콘텐츠 주들 보면 워낙에 한창 팬데믹으로 수혜를 받았던 그때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맞아요. 그리고 네. 우영우 신드롬 때 한 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일단은 CJ E&M은 그런 수혜도 최근에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우영우 수혜들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지루한 기다림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3만 7천 원으로 소폭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데버라고 이제 콘텐츠 연결 효과가 있었는데 매출은 그 덕분에 증가가 됐어요. 30% 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 인수한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실적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작품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의 턴어라운드는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수 사업자가 지금 전략적 제휴하면서 티빙이라는 OTT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거듭되는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과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디어 사업 가치를 좀 하향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하향이 된 부분인데요. 이 미디어 쪽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추가로 체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티빙 매출이 고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122% 성장하면서 또 7월 달에는 KT의 시즌이라는 OTT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집 키우기, 덩치 불리기를 착실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콘텐츠 판매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려 260% 증가된 수치가 나왔고요. 6월에 사실상 이제 브로커라던가 헤어질 결심 이런 것들이 개봉을 했는데 좀 부진한 성과들을 보이면서 영화 부분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부문별로 영업이익 보게 되면 미디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56%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됐고요. 커머스 쪽도 35%의 감소, 그리고 영화는 적자를 지속해오고 있는 굉장히 사업 구조 전부 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타사 대비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의견 일치 부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작긴 하지만 음악 부분은 한 6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일본의 라오네 엔터라고 해서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자체 엔터, 자체 아티스트들의 활약 때문에 조금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J ENM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안주로 대원미디어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대원미디어 제가 어제 용산 아이파크몰을 갔는데 네. 거기에 가면 대원 콘텐츠 라이브 공연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그래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쭉 줄이 있더라고요. 네네,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놨나 보네요. 일단은 이게 좀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같은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한 회사예요. 네. 거기다 최근에 이제 유이양 같은 쪽으로 해서 카드 게임 쪽으로도 좀 특화가 되면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 보게 되면 63%가량을 1분기 만에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 쪽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닌텐도 관련해서 유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출판 쪽에서도 웹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웹툰이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콘텐츠로 부각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방송 쪽에서는 대원 방송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특화되면서 애니원, 애니박스 이런 기업들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쪽에서는 대원 CI라고 있는데 외부 작가의 IP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내부 작가의 IP를 원천으로 회사에 기속시킬 수 있는 스토리작이라는 기업도 확보를 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양쪽에서 전부 다 다량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7월에는 아머드 사우루스 시즌2가 또 출격을 하면서 또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뮤지컬로까지도 지금 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IP 활용해서 완구 사업 중심으로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기 순이익 200억 정도 가정했을 때 현재 PER이 9배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기업인데 그때는 한 8배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긴 했지만 다른 미디어 관련주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대안주로는 대원미디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희왕밖에 잘 모르겠지만 또 공룡 프로그램이 네. 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에 힘입어서 주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절반의 성장과 비용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했는데 지난주에 사용관 차장님께서 유망주로 네이버 가지고 오셨고요. 그때 1차 목표가 28만 5천 원, 2차
34만 원 제시해 주셨고 수익률은 지금 최고가 기준 7% 정도 났거든요. 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변동 때문에 뭐 광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이 뒤처진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연준 쪽에서 조금 성장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고용이 잘 나오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또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을 큰 폭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M&A라던가 이런 부분들, 자금이 회사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활한 M&A도 원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웹툰의 국내 수익성이 지금 한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 3년 내로 글로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웹툰 사업들도 그 정도의 수익성까지 도달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IT 인력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의 통제 어느 정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기업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케팅비라던가 커머스 핀테크의 효율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치 플랫폼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커머스 쪽도 20% 성장하면서 마진, 전체적인 마진이 한 3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락 우려는 비록 적을지라도 어떤 정도 일정 부분 하반기에 이런 광고 부분이 축소된다, 위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업하고 신사업 이런 부분에서 고성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동반 상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 제페토 플랫폼인데요. 그쪽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해외 로블록스 주가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바닥을 찍고 역시나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좀 비슷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가격 전략을 펼치는데 다만 지금 121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현재 미국의 고용이 잘 나온 상태에서 과연 성장주들에 계속 힘이 수급적으로 실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봤는데요. 네이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의견 일치 얘기를 맞습니다. 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 한 번 더 잡아주셨으니까요.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번 주 유망주 볼 텐데 셀트리온 이 종목은 뭐 예전에 7월에도 한번 또 소개를 맞아요. 해주셨던 네. 종목인데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박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횡보 흐름이 일단 매물대 하단 쪽에서 한번 끊기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신 대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말씀을 드렸던 거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상반기에 벌써 매출 1조를 넘어섰습니다. 2조 클럽 가입에 청신호를 켰고요. 바이오시밀러가 호조를 보이고 케미컬 사업 부문까지 매출이 증대되면서 양쪽에서 모두 골고루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도 30%를 돌파했고요. 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점유율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제품 런칭 이슈도 있어요. 하반기에는 유럽 쪽의 아바스틴 시밀러, 이제 유럽의약품청 산하기구에서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 매출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내년 7월에는 휴미라가 또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또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타기업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가격 전략은 뭐 한 18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22만 원, 2차에서 24만 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추가 상향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재추천의 개념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현재가 부근까지 목표 주가 1차 22만 원, 2차 2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